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길 바랄 겁니다. 열망이 어떻게 보면 미국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를 지지율에서 앞섰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앞으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한 2달 조금 안 남았죠? 미국 네. 대선이요? 11월 3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9월 이제 중순이 넘어가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9월 이제 말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뭐 판세가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전 대부분의 국내 인사분들이 힐러리의 승리를 점칠 때 그때 제가 2015년, 16년도 당시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험으로 제가 7월에 선거를 한 5달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귀국을 했는데 그때 귀국할 때 제가 트럼프 피규어를 사서 그래서 그걸 지인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면서 내가 미국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바닥 민심이라든가 또 그 주류가 아닌 비주류 정치권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더라. 그러면 선거인단을 뽑는 이 특유한 우리랑 좀 다르죠. 거기는 이제 간접 선거 방식인데, 자, 그 선거 방식에서는 어쩌면 트럼프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을 점친다 해서 당시에 트럼프 피규어를 사서 나눠드렸는데 그때 지인분들이 다 버리거나 아니면 당신 미국 가더니 감 떨어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11월 달에 선거 결과가 나온 뒤로는 저를 미국 전문가라고까지 이렇게 칭송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지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라스무젠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제치고 1%포인트를 앞서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수 인종, 그리고 지난번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해갖고 좀 이렇게 공업지대에 좀 쇠퇴한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소수 인종에서 뜻밖의 흑인들 그리고 히스패닉 이런 쪽에서 뜻밖의 강세를 보인다는 점. 자, 이 점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지금 미국 사회의 소수인종, 흑인과 히스패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뭐 물론 백인 비중이 지금도 한 50%, 60% 됩니다만 하지만 30% 이상의 이 유색인종이 사는 이 미국 사회에서 표심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유색인종 같은 경우는 흑인을 제외하면 대체로 이 투표나 이런 이 정치 참여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뭐 수가 적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어떤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적극적인 층이 트럼프를 조금 더 높게 지지한다. 그래서 지금 이 대목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미국 대선 요 목전에 둔 상황에서 트럼프가 역전을 했다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이 폭스뉴스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매체인데 이 폭스뉴스가 조사를 했을 때 이때만 해도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가 한 5%포인트로 트럼프가 지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자, 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격차가 좁혀지면서 역전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서 지금 어쩌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해석이 충분히 나올 법하고 그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점을 치자면 저는 트럼프의 대선은 거의 유력하다고 좀 봅니다. 승리가 유력하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굉장히 특이한 게 지난번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에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주류 사회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게 이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양당 구도인데 그런데 유권자들은 그동안 집권을 해온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더 구태하거나 아니면 더 올드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힐러리로 대변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뉴욕에 있는 월가에 있는 사람들과도 굉장히 막역한 관계가 다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힐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근데 미국이 안 그럴 것 같습니다만 우리랑 비슷한 게 굉장히 정치하는 사람들 혹은 정치를 굉장히 좀
그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정치 좀 지저분해, 아니면 정치 뭐 권모술수야, 이런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득권의 한 중심에 있었던 힐러리에 대한 비토가 심했던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이 사람이 장사치고 덜 알려져 있고 정치 신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호응했던 거는 기존의 기득권과 다른 신선함,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하나하나 정책이 무슨 어설프게 세계의 우리 경찰이야, 뭐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 도덕주의, 뭐 이런 걸로 무장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진보, 무조건 예산 풀어서 뭘 챙기고 주변에 도와주고 뭘 하는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처럼 차라리 그냥 아싸리 네. 기면 기,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렇죠. 국가주의의 사람들은 다 호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조 바이든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네. 점점 더 처음에는 힐러리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네. 힐러리가 했던 것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기득권과도 거리를 두고 그 진보 성향의 정책에 대해서 말을 꺼내놓는 거를 좀 상당히 주저했었는데 지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 전통의 색채에 가까워지고 있고 네. 트럼프는 트럼프의 그냥 독자적인 컬러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격차가 좁혀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트럼프의 승리를 좀 점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사회의 선거제도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각 주별로 우리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그렇죠. 이 선거인단이 민주당이 많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몰표를 가져가고 네. 공화당이 많으면 공화당이 전체를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주별로 간접 선거가 이루어지는 이 선거,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의 표심, 지금처럼 나오는 그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힐러리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체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네. 선거인단 투표, 여기서는 트럼프가 이김으로써 결국 대통령이 됐었죠. 네. 네. 참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선거인단한테 네. 공화당 선거인단한테 힐러리를 찍어달라고 캠페인도 민주당에서 하고 예. 그런 부분은 그냥 매년 대선마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자, 네.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미국의 뉴스를 볼 때 그 네. 채널이 어디냐면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네. 아니면 뉴욕 타임스 아니면 CNN. CNN, 이게 대표적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에 폭스 뉴스를 본다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진보 성향을 대변하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그다음에 CNN, 네. 이런 매체와 채널을 통해서 보도되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경주를 보면, 그러면 약간은 바이든의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경주 자체에서 바이든이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분위기는 생깁니다. 하지만 네. 지난 4년 전에도 그랬지만 결국 선거인단의 투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그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에게 표를 준 사람들은 미국이 먼저다. 국가주의, 어설프게 다른 나라의 분쟁에 휩싸여서 거기에 돈을 쓰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누구의 특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방어를 위해서 군을 보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오라고 하는 이런 장사치 같은 느낌은 있으나 그게 미국을 살찌운다라고 그 저변의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선거를 공정하게 좀 중립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네. 뭐 폭스뉴스도 보면서 그다음 CNN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뭐 CNN이 사실 걸프전 때문에 유명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CNN의 그런 뭐 헬기를 타고 전투 현장을 생중계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 비율로 따지면은 그 시청자 수나 뭐 페이지 뷰로 따지면은 폭스뉴스가 CNN보다 훨씬 큰 방송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의 방송사 하면 폭스죠.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이 텍사스 위쪽으로 거주하는 중부 그 위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CNN을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을 좀 나누면 미국 대륙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쪽 텍사스나 플로리다 쪽, 이쪽 아래쪽은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네. 이제 텍사스에 짝 다른 게, 저 같은 경우는 동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워싱턴 DC에 있을 때는 늘 지나가거나 가정집을 방문하면 CNN이 켜져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텍사스로 한번 여행을 갔는데 텍사스에 갔더니 상점에서는 폭스 뉴스를 틀어놓더라고요. 자,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동부와 서부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동부 쪽 그러니까 백인들이 사는 좀 엘리트가 사는 이쪽 중심의 구도가
미국 사회의 주류들인데 이 네. 주류들이 CNN을 많이 보고 네. 그리고 LA 쪽 그 선거인단 수가 많은 이 LA 쪽도 CNN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히스패닉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더 진보적 성향을 선호하게 되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폭스는 전통이 있지만 사실은 좀 약간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폭스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제 실제로 1년 가까이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느낀 건데 네. 폭스 뉴스를 틀어놓는 상점은 좀 많이 못 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 거기도 참 좌경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좌경화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공화당이 추구하는 바가 다소 유색인종에는 그렇게 이제 친근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유색인종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주류가 있는 동부는 뭐 그렇게 치더라도 유색인종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런 그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공화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것이 향후의 지형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네. 민주당 그 하원 의원들이에요. 아. 그만큼 이 선거인 그 하원 의원 숫자도 워낙 많은데 네. 민주당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보적인 성향이 좀 뿌리를 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네. 친중과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좀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는 지금 중국과 뭐 대결 아닌 대결, 네. 전쟁 아닌 전쟁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의 확장세를 제어하는 것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네. 한 가지 더해서 트럼프는 나름의 이게 선거 전략인지 아니면 자신이 미국 사회에 새롭게 어떤 심고자 하는 어떤 뭐 가치일지 뭐 그건 분간할 수 없습니다만 트럼프가 요즘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딥스테이트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재선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단의 세력 아니면 배후 네. 이런 사람들은 다 딥스테이트다. 아. 이 미국의 패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안에다가 다 끌어다 대고 있습니다. 중국도 여기. 다 끌어다 대면서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과 이 트럼프의 대결 구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점에서는 좀 탈피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계속해서 중국 관련된 뭐 하웨이라든가 아니면 틱톡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제약하고 있고 이렇게 제약을 했을 때 중국 나름대로 이거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솔루션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네. 중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백할 곳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손을 떼는 순간 네. 그 기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팍 쪼그라들거나 그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선택이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대중국 압박 정책에서 중국도 약간 좀 괴로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특히 이제 그 주변국 한국 같은 데다가 네. 보이지 않게 압력을 해서 네. 우리 편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계속 이제 가두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그런 점에서 11월 3일 날 네. 트럼프의 재선이 대한민국의 이 향후 몇 년 동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네. 그런 거를 현 정권도 좀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이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정확한 분석을 해서 누가 이길 건지 그거에 대한 예측을 이 플랜을 A, B를 다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뭐 트럼프가 물론 이제 외교부라든가 그 국가 전체적으로는 뭐 국정원도 있고 하니까 다 네. 플랜 A, B 뭐 이렇게 다 만들어 놓긴 하죠. 네네.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일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성향이라든가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관계 뭐 아니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에 전도돼 있으면 그러면 그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외교 전략 보면 지금 일본과는 뭐 완전히 척을 져버렸죠. 네. 그리고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지금 미국하고도 지금 굉장히 서먹서먹한 관계입니다.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미국에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들은 대부분 다 수용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지리적인 이 위치에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이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게 되게 희석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미일 해양 세력 동맹은 지금 굉장히 희석되고 있고 지금 네. 약간 균열이 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중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정책 일변도로 왔단 말이죠. 네. 지금도 중국이 시진핑이 지금 방안을 계속 뒤로 미루면서 사실 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했다면 저는 벌써 방한도 하고 서로 뭐 협력 관계를 이렇게 했을 텐데 항상 뭐 이렇게 똘마니 저 밑에 사람 보내갖고 네. 야 너희들 저 미국 애들이 자꾸 접근해 와도 거기 쏠려 가면 안 돼. 너희 우리랑 함께 해야 돼. 너 중국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랑 같이 가야 돼. 네. 이런 거에 지금 계속 전도돼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그 균형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에 약간 편입되는 느낌의 이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 일기 네. 첫 번 초선 그 트럼프 대통령의 4년은 이렇게 넘어왔을 수 있지만 네. 재선됐을 때 트럼프의 4년은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많이 변하겠죠. 여기는 상당히 좀 그 뭐랄까 긴장감이 더 형성이 될 겁니다. 네. 전향적으로 나가시지 않을까. 그럼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임기에 대한 평가, 네.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나름대로 자기가 그 힘을 주고 힘을 뺄 곳을 선정을 할 것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보폭을 맞춰서 움직일 것인지는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네. 대통령이 근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저 그게 걱정입니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재선을 점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지금 균열돼 있는 이 해양 동맹, 한미일 동맹의 이 다시 복원이랄까? 네. 그러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라든가 이 대륙 동맹 그리고 또 해양 동맹의 균형자적인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미국과의 이 오랜 동맹, 혈맹 여기에 치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의 행태를 볼 때 중국이라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뭐 북한을 핸들링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북한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착각이라고 보고 그렇죠. 남북 관계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도 결국은 혈맹, 이 해양 세력 동맹 그 속에서 솔루션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측은 섣부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11월 3일까지 여러분들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의 한수의 이런 정확하고 날카로운 분석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회색 검지를 파랗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서 회색 검지를 파랗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이 김대현 기자님, 대현TV를 운영하고 계신데 대현TV의 운영자이신 김대현 기자님도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대현TV 여러분이 듣고 싶은 방송 또 유익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안 누르셨다면 제발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